안녕하십니까. 우람관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5일 오후 10시 7분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도 한 열흘 됐나요? 8월 10일부터 뉴스 중요한 뉴스들만 가지고 좀 달려보겠습니다. 겉핥기식으로 달려볼 거고요. 이제 매크로 지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뭐 윤 대통령하고 원전 사업 뭐 좋은 9월 듯. 그래서 원전 사업이 계속 뜨고 있는 것 같네요. 잠시만요. 자, 원전 사업에 대한 조언을 구할 듯 했습니다. 뭐, 원전 사업이 이렇게, 원전은, 여러분들 그 원전이 그냥 원전 그 에너지 사업만 관련된 게 아니라, 원전은, 어, 그 핵무기 전 단계죠. 그러니까 원자력을 원전에서 원전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핵무기로 쓰이는 핵무기의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좀 핵무기를 로 전환할 수 있는 원료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 지금 중국에서도 계속 원전을 추가로 짓고 계속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 원전을 문재인 정권 때 자꾸 이렇게 사람들 세뇌시켜서 원전을 자꾸 폐기시켰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나오는 재료, 그러니까 플루토늄이나 이런 것들 재처리를 해가지고 핵무기의 재료가 되는 건데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열흘새 지금 뭐 500만 원 떨어져서 전기차 매물이 쏟아지는 중고시장. 그래서 뭐 화재 사건이 났었죠. 화재 사건이 뭐 여러 건 났었고, 그게 이제 뭐 중국산이다 뭐 아니다 말이 많은데,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결국에는 이 전기차가 뭐 요새 캐즘 뭐 하고 또 뭐 화재도 계속 나고, 화재가 이게 이제 꺼지는 게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인명 피해로, 인명 피해 때문에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예, 이것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2차 전지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지금이 아마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으면 이제 바닥권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안전상의 문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바닥이지 않을까 싶은데, 또, 계속 악재가 조금 계속 터지고 있기는 한데, 뭐, 테슬라 전기차도 또, 뭐, 화재가 났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계속 악재들이 나와서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때가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본토 진격, 우크라가 러시아 본토를 진격했다라고 나오는데 가스시설도 장악했고 헛질린 푸틴이 당혹해하고 있다. 이거 당혹해하고 있는 거는 글쎄 모른다. 근데 일단은 왜 본토로 진격을 했을까? 이거를 그냥 우크라 자체,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혼자서 결정을 했을까? 그거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미국이나 유럽, 나토에서 어느 정도 어, 뭐 허용을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 러시아 본토를 진격했다는 거 그냥 추측성 기사에 조심을 하시고 신문을 보실 때는 팩트만 받아들여야 된다. 팩트만. 어. 그리고 금리 곧 내린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제일 먼저 내려가는 게 뭡니까? 예금 금리가 제일 먼저 내려가죠. 예금 금리 지금 뭐 특히 정기 금리도 계속 내려가고 있죠. 정기 금리 내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적금 금리. 특히 예금, 그러니까 입출금 통장은 지금 0.1%다. 0.1%를 준다. 1년에 0.1%를 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지금 인플레이션 시기에 기준금리도 3%인데 기준금리도 3% 이상인데 이거는 완전히 돈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금리가 또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뭐 부동산이나 증시로 머니무브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죠.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반영돼서 지금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츠도 요새 최근에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강남 부자 서울 아파트 사겠다는 아들에게 2억 줬더니 자녀에게 2억 정도 줘도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적정 이자율은 4.6%로 하고 2억 1,700만 원일 경우에는 이자가 0%를 해도 이자 0%도 사실상 가능하다. 0%. 0%도 가능한데 적정 이자율을 주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차용증을 써라. 그러면 증여로 간주 안 되고 빌려준 거로 된다. 대신 차용 기간이 5년 넘길 경우나 과세 당국에 의해서 증여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가 소득이 없을 때도 주의해야 되고 통장으로 그 상환하는 거를 남겨야 된다. 상환하는 거 2억 정도는 그래서 뭐 2억 주고 그리고 5천만 원은 10년에 2억 5천 정도 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금융위원장 4분기에 밸류업 ETF를 차질 없이 출시하겠다. 그래서 밸류업을 계속 하겠다는 거죠. 밸류업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니까 금융업종은 계속 좋을 것 같다. 주가가. 그리고 또 뭐 TXT 에스파 공연이 3cm 코앞에서 본다 현실이 된 VR 콘서트 또 VR을 띄우는 건가 싶긴 한데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글쎄 또 뜰란가 모르겠네. 이런 것들 보시고 만약에 이제 VR 관련된 관련주들 관심으로 놓고서 관심 있게 봐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은 별로.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에게 4,045만 명 고객 정보 넘겼다. 카카오페이 2대 주주는 알리이고요. 그래서 카카오는 진짜 언제 정신을 차리는지 모르겠는데 주가도 지금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데 별로 안 좋아 보이는 네요. 계속 악재가 나오네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손이 안 간다. 카카오는. 자, 주행거리 1000km 충전소 필요가 없고 FR EV 기술. 그래서 뭐 여기 또 전기차가 계속 불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충전도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FR EV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연료? 그러니까 연료 전지죠. 연료 전지. 퓨얼셀. 퓨얼셀에 퓨얼셀이 한 일종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달릴 때는 전기로 모터 바퀴를 굴리는 거고요. 그리고 연료는 그냥 충전만 하는 거죠. 충전.
연료로는 2차 전지 충전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완충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완충해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화재로서 조금 오히려 조금 안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음, 그래서 뭐 요거를 또 기사로 나왔네요. 요게. 자, 7월 PPI 상승률 됐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힘실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K푸드 인기가 많다. 그래서 CJ 제일제당이 뭐 영업이익이 11% 늘었고 유럽 시장 매출은 57%가 껑충 뛰었다. 근데 주가는 별로 그렇게 시원스럽게 못 가고 있죠. 이미 선반영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종부세, 세금이란 이름 빌린 정치폭력, 종부세와 상속세는 폐지가 옳다라고 돼 있는데, 저도 지금 뭐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지금 종부세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집 가격은 뭐 글쎄, 종부세 하여튼 집 가격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나오고 있으니까 참 조금 그렇네요. 자, 애플보다 한 발 앞서서 구글이 스마트폰 AI 비서를 공개했다. 결국엔 애플이 하니까 구글도 대항마로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버전에 우선 적용하고 갤럭시폰에도 쓸 수 있다. 글쎄 이건 뭐 어느 정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글쎄 나와 봐야 알겠죠. 음, 앞으로 나오고 이제 유튜브에서 동영상 같은 게 나오겠죠. 써보는 거. 그런 거 보고 어떤지 좀 봐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월배당 서학개미 잡아라.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계속 다가오니까 앞으로 다가오잖아요.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배당주들도 인기가 올라가니까 월배당 서학개미 잡아라 그러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상장지수 펀드 한번 뭐 생각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가 되고 있으니까 배당주의 인기도 올라가겠죠.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채권 가격은 그래서 채권은 어떻게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채권도 좋고 채권 금리가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오히려 배당주의 인기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M7 모두 찾아와서 HBM 제작을 요청하고 있다. 기회를 잘 살릴 것. 그런데 지금 뭐 주문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뭐 회사 100%풀 가동하고 있죠. 근데 더 나올 호재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고 주가가 어느 수준인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주가가 어느 수준인가를 보고 이렇게 계속 호재가 나올 때는 또 역발상으로 이게 팔아야 되는 세론 뉴스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 뭐 SK 하이닉스가 안 갖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너무 안 좋은데 안 올라가고 있고. 자, 그리고 갈아타기 금리 줄 인상. 자, 관치금리. 지금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또 들썩들썩 거리니까 또 너네 주담대 금리 그게 낮추지 마. 올려. 그러니까는 다시 이제 줄줄이 올리고 있죠.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고 주담대 금리 올리고 있으니까 주담대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대 마진이 올라가니까 은행주가 또 돈을 벌겠네요. 그냥 그러면 은행주 밸류에이션도 아직 싸고 그러면은 또 은행 랠리 하겠네요. 자, 그리고 2025년부터 친환경 항공유 사용 의무화가 된다. 그럼 항공주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친환경 항공유를 사용하면은 어떻게 더 좋은 건가? 탄소 배출이 좀 줄어드나 보긴 한데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데 비용은 리터당 어떻게 돼요?
몇 배가 들어가는 거야? 항공주, 항공주 별로 안 좋네요. 그러니까 돈을 더 올려받아야 되겠죠? 2025년까지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반차 조방이 이끌었다 상장사 2분기 매출 사상 최대 수출이 방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이 이끌었다. 호재가 나와도 여러분들 이렇게 호재가 나와도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 이제 2분기면 벌써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간 게 지금 나온 거다. 그럼 지나간 것들은 응? 지나간 대로 그냥 이미 알 사람들은 알고 다 선반영해서 배팅을 했을 것이다. 그냥 지금 이제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에서 또 따라가면 이거는 선반영이다. 시장 효율 가상에 따라서 가설에 따라 대부분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냉라자 또, 자, 이것도 유한양행 뉴스 나오고 나서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죠. 이미 선반영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이미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거기에다가 이 뉴스가 얼마나 큰 것인가, 결국엔 이 약이 얼마나 팔릴 것인가, 경제성,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죠. 그래서 비소세 포함이 환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가격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켓 쉐어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크게 큰 것일까? 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론 뉴스가 될 수도 있고 이미 선반영된 거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I가 해시태그 SNS 분석에 사고 팔아서 올 수익률이 109%다.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정 없는 AI가 트레이딩에는 인간보다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군데서 뉴스들이 나오죠. 로보 어드바이저가 1년 수익률 완승을 했다. AI 다음 주도주는 금융이다. 그래서 뭐 이제 밸류업 때문에 그런가? 밸류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융이 굉장히 지금 금융지수가 좋다. 금융 주가들이 다 좋잖아요. 자, 그리고 빅테크를 판 드래큰밀러 담배 부정단주 샀다. 이 AI 거품론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지금 금리 인하가 다가온다.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 결국엔 뭐냐? 배당주와 부동산, 건설, 기계 이런 쪽들이 좋아지니까는 리밸런싱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만점 아니면 쓸모없다. 요새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랑 둘러싸고 이런 청약 제도가 문제가 조금 심각하죠. 당첨되면은 로또고 그러니까는 무주택 기간이 점수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가점제가 돼 버리면서 이게 이제 언제까지 무주택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전세 매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청약통장의 해지가 급증하고 있다. 만점 아니면 쓸모가 없고 젊은 시절에 너무 무주택 기간을 계속 늘려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팔팔한 20대 공채 사라지니까 대기업이 늙어간다. 결국에는 20대 공채가 활발해지려면 어떻게 노동 고용이 유연성이 많이 생겨야 되죠. 자를 사람들 잘 자를 수 있어야지 공채를 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 뽑은 사람들 중에서 또 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은 또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의 유연성이 없죠. 응?
다 부당해고라고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자꾸 희망퇴직을 어떻게든 희망퇴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대기업이 늙어간다. 자, 엠폭스가 확산 비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큰 뉴스가 되려고 그러면 지금 사망자가 570명이 넘었다고 하고 있고요. 사망률도 중요하지만 만약 호흡기 전염이 확인되면 이거는 이제 큰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바이오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런 거 가지고 또 돈 버는 거에 관심을 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전에 이제 코로나 때도 우리가 봤잖아요. 호흡기 감염이고 사망 이게 감염성이 확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접촉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접촉 실제로 접촉을 해야 되고 접촉함으로 인해서 감염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코로나 때만큼 그 파괴력이 클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엠폭스. 자, 그리고 큰손 채권 개미잘 봐라. 대부분 이제 지금 개인들도 이제 채권 투자에 좀 많이 몰려들면서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제 개미들한테 채권을 이제 뭐 많이 팔아먹으려고 여러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가 끝나간다는 인식 때문에 채권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유가가 내리고 원화값이 이제 강세가 되니까 그게 이제 항공 여행주에 돈이 좀 몰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결국에는 주가라는 게 물론 대부분 다 랜덤 워크죠. 그 예측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미래에 어떤 호재가 나오거나 악재가 나오는 건 알 수가 없는 거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지금 들어가면 이게 또 꼭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알면서 뉴스를 보셔야 돼요. 그런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공급가인과 수요 부족에 발목 잡힌 유가. 수요 부족이 왜 생길까? 글쎄, 경기 침체가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경기 침체도 생기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뭡니까?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니까 이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올라가는 거. 이 비중이 올라간다. 그리고 원전 비중 올라간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유가를 꼭 써야 되는 데도 있겠지만 기름을 근데 그거보다는 수요가 계속 경기도 또 침체 쪽으로 간다 그러면 수요가 계속 굉장히 부족해지겠죠. 게다가 이제 공급은 뭐 셰일 오일도 많이 나오고 계속 공급이 과잉이 되고 이제 오펙에서도 계속 이게 합의가 잘 안 되니까 공급은 계속 과잉이 되니까 유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질 못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도 도움이 된다. 디스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한국 대통령의 통일 메시지 북엘리트들에겐 탈북 복제다. 그래서 이게 3.1절 날 북이탈 주민의 날 연설에서 한 얘기인데 통일 메시지 이게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북한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고 갑자기 통일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중국이 대만 침공을 2027년까지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사실은 그러면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한국도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때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동안에는 통일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통일을 원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통일을 했으면 좋겠고
북한 붕괴가 지금 김정은이도 지금 건강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에다가 후계자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태다. 김정은이. 그러면 갑자기 통일될 몇 년 내.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의대 증원을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뜬금없는 건 아니죠. 뜬금없는 건 아니긴 한데 그렇게 죽어라 밀어 붙이고 있느냐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갑자기 통일될 지금 확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닐까. 내부에서는 이게 쉬쉬하고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의료죠. 의료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의대 정원을 갑작스럽게 늘린 게 그게 어느 정도 이게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통일도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기도 하다. 라는 제 뇌피셜입니다. 그냥 요새 들어가는 정세 보니까. 자, 그리고 사람 수십 명 뽑아서 로봇에 매일 7시간씩 인간 행동을 가르친다. 제가 테슬라는 항상 말씀드렸죠. 전기차 회사로 보시면 이게 투자가 꼬인다. 예. 그냥 전기차는 그냥 거쳐가는 단계고 테슬라 기업은 로봇, AI, 자율주행, 우주항공, BCI, 예?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까지 하는, 그리고 스타링크까지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구글과 똑같은 행보를, 구글, 애플 같은, 한마디로 그냥 빅테크라고 그냥 봐야 되겠죠. 테슬라도.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로 보면은 밸류에이션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할 수 없다. 응?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테슬라 전기차 재고 보고 있고 뭐 얼마나 판료됐고 인도량이 얼마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응? 지금 차근차근 일론 머스크는 해나가고 있다. 머스크가 리스크라고 하는데 저는 머스크의 그 천재성을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다. 그냥 미친놈? 미치광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뭐 저만의 생각일 수 있죠. 자, 그리고 불공정 합병 등 주주이익 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해서 결국에는 계속 어떻게 하겠다고 그럽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자, 이거 승인 안 해주겠다 라고 하고 있죠. 불공정 합병 승인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승인 안 하는 게 된다 그러면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또 하나 뭐 밸류업에 기여를 하는 게 될 수 있겠는데 만약 그게 될 것이냐. 그리고 주주들도 지금 에너빌리티랑 두산바켓에서 이것을 과연 허용하겠느냐. 글쎄, 저도 주주인데 저는 다 갖고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바켓, 그리고 에너빌리티 다 갖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합병하는 게 이게 내가 비중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있으니까 로보틱스로 를 더 쳐준다는 거면은 저거는 뭐 이게 똔똔이긴 하거든요. 똔똔이긴 한데 이게 지금 금융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게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면 안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저의 이익을 떠나서 이거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자, 또 불안과의 전쟁, 전기차 화재 막는 BMS가 떠오른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류는, 결국에는, 해답을 찾아요. 해답을 찾아. 근데 결국 해답을 찾는 게 전기차를 쓰지 않겠다. 2차 전지를 쓰지 않겠다라는 걸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서비스 확대를 되면서 이게 전기차가 계속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더 나올 악재가 없어 보이고, 이제 이게 이제 그 공론화가 됐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답을 찾아 나가겠죠. 이제 배터리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안전장치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인가 2차 전지 그런 생각을 또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좀 가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 포스코 홀딩스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하고 이제 조금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내 전기 자극. 이것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했던 BCIO라 비슷한 거긴 한데 결국엔 브레인도 결국에는 그냥 우리 생체 조직으로 돼 있는 것일 뿐이지 결국에는 전기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을 50%까지 줄일 수 있는 이런 기기가 이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신체. 그래서 그 혹시 그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그 두 번째 그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에서 뇌 칩을 이식한 사람이 게임하는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 한번 찾아보시고 그 테슬라 그런 것들 보시면 이제 테슬라에 대한 가치를 다시 재평가할 수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밸류에이션이 돼야 지금의 기업 가치가 그냥 재무제표만 봐가지고 판단하는 밸류에이션과는 다르게 미래 가치를 분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저축할 돈이 없다. 고금리 고물가에 순저축률이 10년 만에 최저다. 빨리 금리 인하해야 된다, 우리나라. 예. 자, 그리고 해리스 돌풍에 건설주 뜨고 식품주 떨고. 자, 이게 계속 해리스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지금 무주택자에게 돈을 지원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한테 이런 걸 주고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서민들이 먹는 건데 이걸로 과도한 폭리 취하지 마. 그래서 가격 인상을 막을 거야. 그러고 규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정녕 이 똑똑한 양반들이 모를까? 안다. 아는데 그냥 지금 예? 민주당이 표 계산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쓰는 거죠. 당선되고 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건설주들이 뜨고 있다. 그래 해리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리스도 건설에는 호재이고 트럼프도 호재이고. 그래서 해리스 트레이드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두 개가 같이 있는데 두 개가 공통되는 게 건설주죠. 건설주. 그래서 건설주 그리고 건설 기계. 그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두산 바켓도 그래서 조금 샀습니다. 예. 두산 바켓이 미국의 회사입니다, 미국의. 예. 자, 그리고 이창용은 집값 상승 보리부터 끊어야 그래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금리 인하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이 집값 상승 때문에 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곳은 결국에는 부자 동네, 서울의 부자 동네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한은에서 신경 쓰는지도 모르겠고, 응? 그리고 집값이 왜 떨어져야 됩니까? 다 오르는데. 예? 물론 집값이 오르면은 인플레이션 자극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의 경기 상황에서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왜 정치인도 아니면서 집값에 신경 씁니까? 하는에서 참 답답하네요. 배우신 양반이 정말 많이 배우신 양반이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다. 경제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저는 되게 답답합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연금에서는 주주가치훼손 SK이노베이션과 ENS 합병을 반대한다. 그래서 자꾸 이러지 말고 국민연금 뭐 이런 동원해서 하지 말고 상법을 빨리 개정하세요. 정치권에서는. 응? 정치권에서 빨리 상법 개정해라. 응? 경제인들이 반대를 하든 말든 응?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대로 계속 가서는 금융 선진화가 안 된다. 자, 세계는 금리 내리는데 가계비세에 발목긴 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만 계속, 한국과 거기에다가 일본은 금리 인상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고, 자, 그래서 유럽 내리고 있고, 미국은 9월에 인하 확실시되고 있고, 자, 중국도, 이렇게 하고 있고, 영국도, 캐나다도 2번 연속 인하하고 있고, 우리는 1년 7개월째 금리 동결하고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저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랑 하는 게 맞을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른 거죠. 블랙 먼데이 생겼을 때 그게 뭐였죠? 달러 캐리,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 그럼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가 9월에 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한일 금리 차가 축소되면은 엔화가 강세가 촉발이 될 것이고 달러 약세가 될 것이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 또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한미 금리 차가 축소되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주에도 좋지 않을 건데 우리나라 주식이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물가 예측이 부합되는 일본 추가 금리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 예, 우에다 가지오 일본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죠. 이게 잭슨헬 미팅에서도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엔화 강세 압력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엔화는 강세로 갈 것 같다. 엔화가 강세로 갈 것 같고 그러면 한 번 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파월이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어, 뉴스인데 금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죠? 결국에는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했는데 통화 정책을 바꿀 시기가 도래했다. 첫 번째. 그래서 피봇이 얼마 안 남았고 인플레가 되는 걸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고용 시장의 냉각이 명백하기 때문에 자, 인플레는 2% 이제 잡았다. 그러면 두 번째 미 연준의 두 번째 책무는 무엇입니까? 고용 안정이죠. 고용 안정. 자, 그러면은 금리를 내릴 때가 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9월에는 거의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월 금리 인하하면 이제 또 엔화와 미화의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엔화 강세되고 저 미국의 달러는 약세로 가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달러 약세로 가는 거. 그러면은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주니어 트럼프가 아니죠.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면 당선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트럼프는 엔화 엔화 강세해야 된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엔화 강세가 더 촉진될 수 있다. 그럼 무서워지죠. 한번 경험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금리 인하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게 채권과 금이죠. 금리가 인하되면 금 오히려 금값은 상승 압력을 받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약달러가 진행되니까 금, 원자재 이런 쪽으로는 자금이 더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비중 확대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금리 인하의 수혜 자산으로는 건설주가 있고요. 기계, 건설 기계, 그리고 바이오, 배당주. 배당주는 여러 가지 있죠. 뭐 은행도 있고 리츠도 배당주예요. 리츠도. 그래서 배당주, 필수 소비재, 뭐 통신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비중을 올릴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뭐 금리 딱 인하만 딱 되고 그러면 이건 높이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위험자산 주식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금도 비중을 어느 정도 놔둬야 된다. 그래서 위험자산이 하락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줍줍의 기회가 되는 거죠. 줍줍. 그래서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그리고 약달러가 진행할 시에는 어떤 게 되죠? 약달러 진행하면 엔캐리가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 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약달러가 진행되면 이제는 달러 캐리가 증가됩니다. 그럼 이거는 또 상승 요인이죠.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랜덤 워커죠, 결국에. 그리고 약달러가 진행이 되니까 원전재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또 물가 압력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확률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분명히 진행이 된다. 그래서 몰빵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큰 비중을 가져가게 되면 물론 맞췄을 때는 크게 벌 수 있겠죠. 틀렸을 때는 크게 잃는다. 이게 크게 잃고 크게 변동성이 커진다. 내 자산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도박이 돼버려요. 도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상승할 때 50% 상승을 벌고 뭐 또 50% 떨어지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레버리지를 크게 쓰고 그 도박처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자산은 쪼그라들게 된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채권과 금이 제일 비중 확대를 많이 해야 될 대상이고요. 이런 것도 조금씩 가져가되 지금 저번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사태처럼 큰 요동치는 게 올 수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진행 시에는 위험 자산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그때 채권과 금을 갖고 있어야 이게 요거를 일부 팔아서 위험 자산을 주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현금도 일부 보유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고요. 아무튼 저 3일 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오늘 아침에 퇴근을 해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하니까는 조금 어리버리하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 좀 잘 알아두시고 9월은 대대적으로 안 좋은 달이고 지금 특히나 9월 달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가 피봇이 진행되잖아요. 지금 피봇이 진짜 위험 자산의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몰라요. 지금 이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이게 수면 밑에서 뭔가를
파월이랑 연준 의원들이 뭔가를 봤기 때문에 피봇을 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게 위험 관리하시고 해지성으로 투자 자산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위험 관리 잘 하시고 8월 마무리하고 9월 달은 엄청나게 지금 대대로 제가 한 4년 동안 말씀드렸죠. 9월은 악몽의 달이다. 위험 관리 잘 하시고 8월 말에 조금 비중 높으신 분들은 현금 비중 조금 높이시고 채권과 금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피신을 일부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